정년 전 퇴사, 그 후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나? 50대들의 리얼 현실 고백.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50대 후반, 28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박성준 씨가명의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 명예퇴직서에 사인하던 날, 그는 눈앞이 흐려졌다고 합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막막함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늘 정년퇴직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60세 즈음 회사로부터 팍수 받으며 물러나고 이후에는 연금도 받으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퇴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퇴사 후의 삶이 우리가 그리던 제2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허무함과 공포. 그게 바로 지금 50대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1. 명퇴가 축복일 줄 알았죠. 꿈꿨던 여유는 없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 출신 55세 윤정호 씨의 이야기. 윤정호 씨는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그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줄 알았죠. 하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명예퇴직이라는 명목 하에 떠밀리듯 사표를 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후 위로금까지 한꺼번에 수억 원이 들어오니 처음엔 여유가 생긴 듯 했죠. 골프도 가고 부인과 평일 드라이브도 즐기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고 1년 후엔 월 고정 지출이 퇴직금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무엇보다 문제는 소속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력이나 나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일이 싫은 건 아닌데 30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좀 무너졌어요. 퇴직하고 나니 돈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었어요. 사례 2. 공기업 출신 52세 김은숙 씨의 이야기. 공기업에서 일하던 김은숙 씨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인 52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잔잔한 삶을 사는 것.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틀고 가끔 동네 친구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 평화로운 시간. 그런데 계절이 한 바퀴 돌 무렵 그녀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느낌,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그 고요한 외로움. 특히 SNS에서 여전히 바쁘게 일하는 동기들의 소식을 볼 때면 무언가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꿈꾸던 건 이런 외로움은 아니었거든요.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3. 퇴직 후 알게 됐어요. 준비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다는 걸. 사례 3. 은행 지점장 출신 56세 이재훈 씨의 이야기. 이재훈 씨는 56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직 개편의 흐름 속에 본인이 직접 결단을 내리고 퇴사를 선택했죠. 그는 재직 중 경제 관련 공부를 많이 했고 은퇴 이후 자산관리 컨설턴트로 전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자격증은 이미 많았고 경험도 충분했지만 당장 실적을 내야 하는 시장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기존 네트워크도 빠르게 희미해졌고 신입과 다를 바 없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 다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생각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제가 통할 수 있을지, 먹고 살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소형 강연 위주로 일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는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항상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퇴직 이후를 준비할 때 할 수 있다보다 지속 가능할까를 고민하세요. 퇴직 후 삶,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퇴직할 텐데
나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월 지출이 250만, 35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병원비나 자녀 지원이 더해지면 금방 적자 전환이 됩니다. 수익형 자산 혹은 지속 가능한 일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준비예요.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일수록 소속감을 잃었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봉사활동, 소규모 커뮤니티, 지역 기반 활동 등 사회적 연결고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 이게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은 역량의 재정의입니다. 과거의 경력은 물론 자산이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은 그 경험을 지금의 언어로 다시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유연한 사고가 필수입니다. 결국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도 그만두면 좀 쉴 수 있겠지. 퇴직하면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꼭 져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해 본다면 그 삶은 훨씬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덜 막막할 수 있어요. 퇴직 후 삶의 현실은 생각보다 거칠지만 그 안에서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미리 들여다보고 한 발 한 발 디뎌보는 연습을 해두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세대 50대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앞서 50대의 퇴직 후 현실과 감정적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조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준비와 퇴직 후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와 팁을 중심으로요. 전문가가 말하는 50대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먼저 퇴직 후 삶이 막막하고 불안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얼마나 촘촘하고 현실적이냐에 따라 그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 포인트와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1. 경제적 대비, 이것만큼은 꼭 점검하자.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이 경제 문제예요. 퇴직금연금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조기 퇴직자의 경우 실제 연금 수령 시점까지 수년간 소득 공백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요. 첫째, 현재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 50대 부부가 은퇴 후 생활하는데 월 25만 3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취미활동비 등 모든 지출이 포함돼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매달 실제 나가는 돈을 한 달 동안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만큼 써? 하면서 현실을 마주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둘째, 수익형 자산이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배당을 주는 주식 또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갖는 게 안전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모 씨는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 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생활비의 20% 정도가 충당돼 부담이 훨씬 줄었죠. 물론 투자 초기에는 신중하게 주변 시세와 관리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3세 김 씨가 퇴직 후 주 3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입은 많지 않지만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돈이 적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셋째, 연금과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미리미리 가입하고 불이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조기 퇴직자의 경우 이 시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 이외의 대비책이 필요해요.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IRP 개인 퇴직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은퇴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꼭 필요하다.
50대 퇴직자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외로움과 소속감 상실이에요. 직장이라는 사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분이 자신감과 정체성을 잃곤 하죠. 첫째, 퇴직 전에 퇴직 이후 활동을 미리 구상하세요. 취미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4세의 이 모 씨는 회사 퇴사 후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도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재미를 찾았다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에 엄청난 역할을 했죠. 둘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생 2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거나 지식을 넓힐 수 있어요. 50대 김 씨는 유튜브 강좌를 통해 금융 지식을 익혀 작은 투자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도 미리 점검해 보세요.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나 가족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은퇴 후 계획과 기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3. 역량 재정의와 재취업 전략.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역량 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50대 전직 금융 전문가라면 단순 영업보다는 재무 컨설팅, 자산관리 쪽으로 역량을 특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관리에 힘쓰세요. 퇴직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게 인맥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관련 업계나 관심 분야의 모임에 적극 참여해 네트워크를 넓히는 게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최신 기술 트렌드를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특히 디지털 역량은 필수입니다. 간단한 엑셀, 온라인 마케팅, SNS 활용법 등 기본적인 디지털 스킬만 있어도 경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50세대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4. 주의해야 할 점과 현실적인 경고. 무조건 은퇴 후 창업이 답은 아닙니다.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 사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예컨대 50대 박 씨는 음식점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준비 부족과 경험 부족, 자금 운용 실패로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조사와 멘토링,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 내가 평생 해온 일이라 잘할 줄 안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고객의 요구도 달라졌기 때문에 늘 내가 다시 배우는 입장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퇴직, 특히 조기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도전은 더 이상 두려운 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예요. 내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익 흐름을 확보하라.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퇴직 후 삶도 충분히 자신만의 멋진 제이막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재정 설계나 커리어 전환에 관한 맞춤형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